페이지 63쪽 보건간호학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보건교육의 이해부터 볼게요. 1번, 다음 중 왕래식 보건교육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정답은 4번, 시범교육이고요. 우리가 왕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이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퐁, 티키타카가 된다는 뜻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인슐린 자가 주사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학생들은 이거는 배에만 놓을 수 있는 건가요? 부위는 한쪽만 계속 놔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막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서로 실습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되는 것은 왕래식이라고 하고요. 왕래식의 반대말은 일방식입니다. 일방식은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 예들이 바로 강연이라든지 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시범교육만큼 효과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번,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은? 정답은 3번이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건강을 예방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증진 활동 중에 보건교육이 포함되어져 있고 예방활동, 재활 등등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같은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교육은 건강증진 활동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은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방수칙에 만약에 손 씻기, 마스크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외출하고 갔다 와서 손 씻기를 잘 해야지,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껴야지 라고 하는 행동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의 실시입니다. 1번,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는데요. 교육자의 학습 욕구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쪽 2번, 스카이 대학 캐슬. 갑자기 드라마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동아리 대학생 11명이 모여서 혼전 임신,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때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하는 보건교육 방법은? 정답 3번, 브레인스토밍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시에서 정말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심 토의는요. 중요한 키워드는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청중들은 비전문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TV에 보면 100분 토의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성 반대로 전문가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토의를 진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은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의를 하는 것을 배심 토의, 단상 토의라고 합니다. 분단 토의는 너무 사람들이 많을 때 6에서 8명 정도 이렇게 분단으로 앉아서 토의를 하고요. 다시 전체로 돌아와서
토의했던 걸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분단 토의는 이제 뭐 6명에서 8명이 분단을 이루어서 토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봐온 문제는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팝콘 회의 또는 이제 이게 폭풍이잖아요. 그래서 막 폭풍처럼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친구들하고 야식을 시켜 먹을 때 야, 뭐 먹을래? 이러면은 막 치킨, 피자, 족발, 라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양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때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0업은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슐린을 자가로 놓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뭐 아기를 씻는 방법, 우리 일반적인 간호실기도 이제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분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시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전문가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건 이제 예를 들면 뭐 땡땡 병원에서 뭐 맹장염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의사이고 그 다음에 몇 명의 발표자들이 나와서 이제 뭐 우리 병원은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분들 또한 의사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이제 사회가도 의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대 아래에서 설명을 듣는 사람들도 모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 배심토의랑 심포지엄이랑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배심토의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토의를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청중은 비전문가이고 심포지엄은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보건교육 시 학습자의 이해 정도와 참여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과 태도,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교육과정이나 학습 지도 방법과 수업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는 일단 정답은 5번 형성평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평가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시기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동물신종플루가 감염병 몇 급에 해당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1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시 1급부터 이제 수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예문에 나온 이 내용처럼 수업을 하는 도중에 할 수 있는 걸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들 중에서도 이 형성평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수업하는 도중에 이제 학생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업을 마치기 전에 피드백을 주어서 좀 더 땡실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총괄평가라고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등, 2등, 3등, 4등으로 상대방하고 경쟁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상대적인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상대평가. 그 다음에 절대평가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은 60점만 되면 모두 합격점을 드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등부터 10등까지만 준다. 이런 것은 상대평가에 해당이 되고 60점만 넘기면 됩니다. 이런 평가는 절대평가에 해당됩니다. 4번. 금년을 마음먹고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된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자 할 때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은? 일단은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는 어떤 변화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하기 전, 계획하는 단계, 그 다음에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유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 전에는 사실은 내가 금연할 생각이 아예 없을 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 단계는 내가 그래도 6개월 이내에 한번 금연을 해봐야겠다. 또는 한 달 안에는 내가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은 한 6개월 정도 잘 지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유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행동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번부터 5번까지는 계획 이전, 아직 금연할 생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고, 이제 실제로 금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단 증상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유지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보건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는 2번, 도입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이 본격적으로 되는 이제 전개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종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될 때, 사실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분들이 이제 지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리뷰를 좀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또 잠도 좀 깨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를 도입 단계라고 합니다. 6번, 인슐린 주사 교육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는? 정답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자가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사람한테 놓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복부 모형이라든지 팔 모형이라든지 시범을 보일 수 있는 모형으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7번, 노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교육 매체 선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교육 수준에 맞추어서 선정한다 돼 있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을 선정할 경우에는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대상자의 교육 수준에 맞추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 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에 평가해야 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 여부라든지 경험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하기 전에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러니까 금연을 잘하고 있는지 결과를 평가해야 되는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9번, 체질량 지수 측정 결과 비만으로 나온 9살 초등학생에게 보건영양교육 시 누구와 함께 교육을 시켜야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에게는 이제 학부모님이 어떤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0번,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예문에 예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3번, 인플루엔자에 안 걸리기 위한 예방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 씻기를 잘한다든지 마스크 잘 쓰기, 독감 예방 주사 맞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겠죠. 11번, 보건교육 계획은 보건사업 전체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보건교육 계획안 작성 시 유의해야 할 것은? 정답은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평가 계획은 교육한 뒤에 수립을 한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미리 세워야 하고, 보건교육은 전체 총 교육 시간에서 30에서 40 정도,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제 다음에 또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은 주민의 학력상 체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요구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절차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67쪽 12번 보건교육 특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 때 학습자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이렇게 함께 계획한다 또는 요구와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부터 5번까지가 막 아주 오답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어디인가라고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13번 흡연과 음주를 즐기며 운동을 하지 않는 40대 남성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1번 상담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하루에 흡연을 얼마나 하시는지, 식이는 어떻게 드시는지, 운동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뒤에 자료를 토대로 건강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 노인의 보건교육 시 결석이 잦은 노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을 통해 왜 결석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개인 사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같이 보건교육을 듣는 분들 중에 싸우신 분이 있는지,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15번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였을 때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은? 정답은 4번 대중매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라디오 또는 신문, 요즘은 SNS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1번부터 5번까지의 설명들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단기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대중매체입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도 동일하게 대중매체에 해당하는 TV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72쪽입니다. 1번 환경의 이해,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의 지진, 기후, 증기 등등은 이제 이 부분은 자연적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오답이고, 그 다음에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화가 아니라 다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복, 식품, 경제, 교육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그리고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3쪽 환경의 요소입니다. 1번 자외선의 작용에 해당하는 올바른 설명으로는 2번 비타민 D의 형성을 도와준다를 고를 수 있고, 1번부터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은 적외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2번 분병성 오염의 지표이며 수질 오염의 지표로 상수도 검출 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은? 2번 대장균을 고를 수 있고, 분변은 이제 응가죠. 그래서 여기 풀이에 적힌 것처럼 물 10cc에서 한 마리도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불감기류의 속도로 적합한 것을 고르는데요. 정답은 3번 0.5m/s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공기는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바람을 불감기류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0.5m/s이고 이러한 불감기류는 사람의 신진대사와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4번. 군집독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환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군집독이란 다수인이 밀집된 실내에서 느껴지는 두통, 현기증을 말하는데요.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 극장 또는 버스 등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게 한자풀이로 말 그대로 사람들이, 군중들이 집단으로 모여있을 때 생기는 독이란 뜻이기 때문에 대처 방법은 환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버스가 답답하실 땐 창문 열어주시면 돼요. 녹조현상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에 남조류가 과다 번식하게 되면 DO라고 하는 용존 산소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식물성 플랑크톤은 다량 번식하며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용존 산소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풀이나 나무는 용존 산소 생산에 도움을 주지 녹조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갯벌을 보존했을 때도 물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녹조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용존 산소량에 대한 설명이 뒤쪽에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6번. 대기오염이 가장 심해지는 기상 조건은 기온이 역전됐을 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면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뜨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산소가 줄어들면서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추워지는 거죠. 그런데 기온 역전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올라갈수록 추워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뜨거운 공기가 뚜껑처럼 닫히게 되어서 원래 이렇게 우리가 공기에 안 좋은 물질이 나오면은 수직 확산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희석을 해야 되는데 뚜껑처럼 닫히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화되고 공기에 수직 확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여기 이렇게 딱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 역전은 말 그대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올라가서 역전되는 현상 때문에 대기가 안정화되어서 수직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7번. 태양 광선 중 파장이 가장 긴 적외선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오. 아까 앞에서는 자외선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정답을 골라보면 여기서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자외선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리고 온열 효과를 통한 혈액순환이 적외선을 나타냅니다. 태양광선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가 건강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까 보기에서 보았듯이 색소를 침착시키긴 하지만 또는 백내장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긴 하지만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는 살균, 때로는 치료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해서 일사병의 원인이 되고 피부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시광선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색깔을 구별하고
명암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가시광선이 적어 조도가 낮을 경우에는 시력이 저하되며 안구 진탕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8번 식중독의 주된 증상은 1번 구토 및 설사, 이제 소화기 장애를 보이죠. 9번 대기오염의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났는데요. 이거를 1분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그렇다고요. 10번 부영양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2번 수역의 점차 유기물질에 의한 영양물질이 많아지는 현상. 영양이 많아지니까 뭐 좋은 뜻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펼쳐지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거를 먹고 쑥쑥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양, 염류라고 해서 인이라든지 이러한 물질들이 원래는 적은 상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예를 들면 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게 많이 검출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적을 때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세제가 우리 집에서 쓰여지고 강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강이 이제 영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빈영양화에서 부영양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아까 용존산소를 자기네들이 다 써버려요. 그러면 정작 이제 물에서 성장해야 되는 물고기들이 이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수와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11번 벌써 페이지 75쪽이네요. 통조림, 소시지 등에서 발견될 수 있고 신경계의 급성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1번 보툴리누스 식중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은 혐기성 세균입니다. 우리가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고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통조림처럼 진공 상태를 만들어도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 균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이 보툴리누스 균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서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다른 데의 마비도 마비지만 나중에는 호흡근,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폐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폐 근처에 있는 근육들도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 호흡근에 마비가 와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는 균입니다. 12번 인구가 밀집되고 건물이 많은 도심지에서 복사열과 여러 가지 냉난방 장치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4번 열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섬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은 부산의 한가운데는 28도인데 옆에 양산에 가니까 22도. 이렇게까지 차이 날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 바깥쪽은 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도 적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여기 도시만 불타오르는 걸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집독은 아까 앞쪽에서 나온 것처럼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산소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면 괜찮아진다고 했고, 기온 역전은 우리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바람에 뚜껑이 생겨버려서 이제 공기 확산이 되지 않아 대기오염이 생겨나는 걸 뜻하고, 말 그대로 황사는 이제 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래 때문에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엘니뇨는 이제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증상. 그 다음에 라니냐는 엘니뇨랑 반대말로 이제 차분한 여자아이란 뜻으로 수온이 낮아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니냐와 엘니뇨 때문에 어떤 곳은 홍수가 많아지고 어떤 곳은 가뭄이 많아지는 이상현상이 생겨납니다. 13번. 혈액 오염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4번 폐혈액백을 고를 수 있고 1번에 있는 고름은 조직물류, 그 다음에 배아액은 병리계, 주사바늘은 손상성 의료 폐기물, 그리고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반 탈지면은 일반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14번 혈액과 책, 배설물, 그리고 붕대, 거즈,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를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은 4번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격리 의료 폐기물은 감염병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것, 그 다음에 병리객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배양액처럼 검사에서 사용된 물품들, 그 다음에 손상성은 이제 주사 바늘, 그 다음에 혈액 오염 폐기물은 폐혈액백과 같이 혈액과 관련된 의료 폐기물입니다. 15번. 아까 봤던 문제가 응용되어서 나왔네요. 그래서 대장균은 우리 장내 세균이기 때문에 4번.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8번까지 할 거예요. 네. 힘내세요. 자, 그래서 16번.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의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을 뜻하는 용어는 1번 감독입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규제는 규칙과 규정의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17번. 저온 살균에 사멸되며 24시간의 잠복 기간을 거친 뒤에 설사와 구토 증상, 그리고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보이는 식중독은 아까 보툴리누스는 통조림, 그리고 비브리오균은 절인 식품, 어패류에서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살모넬라가 정답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돼지고기, 계란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규균은 장에 있는 일반적인 장내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배변을 보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걸릴 수 있고, 포도상규균은 이제 장독소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18번. 할머니께서 저녁 11시쯤에 구토와 설상 증상으로 오셨는데 음식물을 조사를 해보니 3시간 전에 케이크를 드셨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5번 포도상 규균입니다. 장독소가 원인이고, 이것의 또 다른 증상은 특징이 잠복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보시면 3시간 만에 바로 증상이 나타났고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야 사멸되는 균입니다. 제가 나중에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링크를 좀 걸고 싶은데요. 이제 어떤 유튜브인데 이렇게 세균을 귀엽게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염 비브리오균은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월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닷가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제가 장염 비브리오균을 딱 보면은 쟤는 어패류, 절인 음식에서 많이 나오는 친구지, 이거를 잊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시니아라고 있는데 얘는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공주처럼 나와서 나는 여신이야 이러면서 근데 나는 땀나는 걸 싫어, 시원한 곳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시니아는 보통 세균들은 이제 더운 곳에서 많이 자라는데 얘는 막 냉장고 안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찾아서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쾌적한 환경의 온열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의 습도를 고를 수 있고, 어떤 책은 40에서 60%까지도 맞다고 해주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외워주셔야 해서 다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20번. 불쾌지수란 기후 상태로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뜻하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의 지수는 4번 80을 고를 수가 있고, 이거는 또 책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서양인 기준에는 이거고 동양인 기준에는 이렇다 이렇게 하지만 일단 서양인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1번. 일산화탄소 중독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4번. 중독된 곳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우리가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혈액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죠. 그리고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혈색소가 산소와 같이 결합을 해야 되지만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 친구와 결합하는 수치가 산소보다 11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혈색소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면은 연탄가스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하게 되었다. 연예인분들이 연탄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연탄을 쓰시는 곳이 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그러한 경우를 보셨을 때는 빠르게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고 이제 된다고 하면은 환자분한테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22번. 아황산가스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아황산가스는 보통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기 때문에 대기층에 잘 이렇게 머물러져 있고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치는 0.5 ppm, 그리고 저항류가 아황산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장려될 수 있고, 흡입을 하게 되면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23번. 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PVC라고 되어져 있는데 폴리, 염화, 비닐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태웠을 때 나오는 것은 1번 다이옥신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울 때 나오는 것으로 환경 호르몬의 주요 이제 위험한 물질과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24번. 도시 폐기물 중 음식 찌꺼기, 낙엽과 같은 유기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5번 퇴비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사용도 가능해서 좋고요. 1번에 보면 매리법은 이제 땅에 묻는 걸 뜻하는데 이제 간편하긴 하지만 환경오염에 조금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송악법 또한 이제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긴 한데 환경오염과 그 다음에 연료비가 좀 비쌉니다. 25번. 수질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수질 검사인 용존산소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DO가 높으면 BOD는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BOD가 높으면 오염된 물, DO는 깨끗한 물, 두 가지가 다 높아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DO가 높아야 합니다. 수질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수질 검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DO는 용존 산소량이라고 해서
수질에 녹아있는 산소를 뜻하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다 보니까 얘네는 산소가 없어도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물고기도 이제 물속에 있는 산소를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BOD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돼 있는데 미생물이 유기물,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어떤 물질들을 먹고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산소량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친구들이 산소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이제 공장에서 폐수로 내보낼 때 이제 산화제라는 걸 쓰게 되는데 산화제를 썼을 때 이 또 산소가 있어야 이게 잘 쓰여집니다. 그래서 산화제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또 물 안에 있는 산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 이 설명이 어려우신 친구분들은 그냥 용존 산소량은 좋은 거, 얘는 나쁜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BOD랑 COD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라는 뜻이고 용존 산소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깨끗한 물이란 뜻입니다. 이 두 팀은 서로 반비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제를 보시면 용존 산소량이 높으면 깨끗한 물이니까 BOD는 낮아지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6번. 보고를 먹은 남성이 여러 가지 마비 증상을 느꼈는데 그와 관련된 독소는 테트로도톡신입니다. 1번에 있는 베네루핀은 이제 굴, 무스카린은 버섯, 조개는 미틸로톡신, 감자는 솔라닌입니다. 네, 방금 또 생각났는데요. 마마무에 보면 저 솔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마무에 있는 솔라는 감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감자는 솔라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 모선 1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버섯 이래가지고 너무 억진가?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무슨 버섯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버섯은 무스카린. 그리고 우리가 배굴한다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굴. 그리고 조미료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조개 미틸로톡신. 네. 유치하지만 분명히 나중에 피식 생각나실 거예요. 27번.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건 반대하는 것은 2번 님비 현상. 그래서 나의 뒷마당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쓰레기 처리장, 장례식장 같은 혐오시설은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되게 하는 것이 2번이고 반대로 이제 인비와 핑피는 우리 앞마당에 지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트라든지 지하철 같은 거. 28번. 식품보존법 중에 수분을 줄여서 탈수시키고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것은 2번 건조법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이 미생물 친구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산소랑 물이랑 적당한 온도만 있으면 쑥쑥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시켜서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수분의 함량을 줄여서 탈수시키는 것, 말린 오징어라든지 말린 바나나칩 같은 것들이 있겠죠. 페이지 78쪽입니다. 산업보건, 산업장 건강 문제. 1번. 산업보건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예방 쪽을 우선시합니다. 2번.
유해한 작업환경 종사자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직업병 예방을 위한 특수 건강 진단이 있고, 일반적인 건강 진단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 그리고 사무직 분들은 2년에 1회 합니다. 그리고 임시 건강 진단은 이제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 고용 관서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건강 진단을 뜻하고, 그 다음에 수시 건강 진단은 종사자가 이제 건강적인 장애를 보였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채용시는 아니고 배치 전 건강 진단이라고 해서 유해하거나 신규로 배치되는 부서에 가기 전에 하는 건강 진단이 있습니다. 3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사건보건의 장점은 이제 건강을 잘 가꿈으로써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의 것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4번. 저산소증의 초기 증상은 안절부절, 불안감을 보이고 빈맥과 호흡곤란을 보일 수 있습니다. 5번. 작업환경 관리에서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고속회전을 요하는 시설에 원격으로 기기를 조정하는 건 격리. 그 다음 2번은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희석시키는 것은 이제 환기.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건 보호구.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는 방식을 분무식에서 전기 흡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너무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하거나 좀 빨리 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반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론 수업을 어디선가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 문제적인 그 부분이 끝나면은 요점 정리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지를 보는 파트에서는 일단 문제를 눈에 바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숙하게,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마음속으로 풀어보시면서 눈에 익어야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불안감이 적어질 수 있겠죠. 네. 사실 지금 밤 11시여서 저도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 6번. 직업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제 인체에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들이 많고 그냥 일반 질병과 뚜렷하게 구분되기 힘듭니다. 조기 판정이 간단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7번. 세석장에서 차갑기를 많이 사용하는 종사자 E씨와 피아니스트가 진동에 의한 증상으로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증상은 이제 레이노 증후군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혈관이 추측이 되면서 심할 경우에는 괴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의 미나마타병은 우리가 수은이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생기고 요거는 말 그대로 소음. 그 다음에 VDT는 이제 컴퓨터 자판을 많이 보는 사무직 분들한테 잘 생길 수 있으며 경견한 증후군은 VDT 증후군과 비슷한데 이제 목과 어깨에 불편감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이제 그런 거죠. 거북목 같은 거. 8번. 20년 이상 납이 함유된 페인트 생성 과정에서 납이 함유된 페인트를 뿌리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근로자의 납 중독 증상은 2번. 빈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색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분과
포르필린 고리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이상적인 혈색소가 되고 혈색소의 형성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빈혈이 나타납니다. 9번. 고온 작업 환경에서 열경련을 일으키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열경련은 말 그대로 염분 소실로 인해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0.1%의 식염수,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60대 남성이 식은땀이 나고 다리에 경직이 나타났으나 푹 쉬고 나니 정상 회복이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어떤 피해 증상이 보였으나 회복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노동의 부담에 과잉 증상이 있었지만 휴식을 함으로써 사라지는 것은 산업 피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의 내용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열 경련이 있을 때는 방금 옆에서 본 것처럼 수분과 염분을 보충을 해주는데 얼음물로 체온을 내리는 것은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가 이상이 생긴 것으로 급속한 냉각을 대책으로 세우기 때문에 4번에 있는 설명은 열경련이 아니라 열사병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12번. 직업병의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교육하고 보호구 착용하고 정기적 건강진단을 하는 것 모두 다 맞는 설명입니다. 13번. 부적당한 조명에 의한 장애로 속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고산병입니다. 그래서 고산병은 고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오를 때 생기는 이상으로 저기압 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장애입니다. 14번. 냄새가 심한 유해가스에서 쓰일 수 있는 보호구는 말 그대로 후각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3번 방진 마스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늦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집중도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주무세요.